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은 흔히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립니다. 실제 역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40년 가까이 충북은 대선 승자를 맞춘 유일한 광역단체인데요. 이번에도 그 기록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충북에서의 승리는 당선과 직결됐습니다. 8번의 선거 동안 단 한 번도 전체 결과와 다르지 않은 표심을 보인 광역단체는 충북이 유일합니다. 이를 선거구별로 나눌 경우 역대 대선 결과를 모두 맞춘 선거구는 전국에서 6곳에 불과한데 이 중 5곳이 충북 지역의 선거구입니다. 음성과 옥천은 지난 8번의 대선 승자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증평과 청주 상당, 흥덕도 선거구에 포함된 이유 역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그 지지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도 충북 표심의 특징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던 선거에서는 충북의 모든 지역에서 당선인들의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전체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던 지난 대선에서도 청주, 청원과 진천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득표율이 50%를 넘었던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3명입니다.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6.22%의 득표율로 역대 충북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6대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20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충북에서 단일 선거구 기준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 기록을 이어갈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유경수 여사 생가까지 방문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는 옥천 방문 이후 충남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유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팝나무, 벚나무 등 도심 속 가로수의 수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버섯 같기도, 우선 같기도 간 독특한 수영의 단양 복자기 가로수길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으며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뻗은 도로 양옆으로 둥근 수형의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모습이 버섯 같기도, 때론 우산 같기도 합니다. 초여름 햇살을 받아 더욱 싱그럽게 빛나는 단양군 삼봉로 복자기 나무 길입니다. 하나씩 들고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단양을 이렇게 이쁜 이런 가로수를 이런 걸 심어놨냐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단양군이 복자기 나무로 가로수를 심기 시작한 건 약 20년 전. 기존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꽃가루와 낙엽 민원이 반복돼 복자기 나무로 일부 수종을 교체한 게 시초였습니다. 나무 식재 후 약 5년간의 활착 기간을 거쳐 해마다 전정 작업을 진행한 끝에 지금의 동그란 수형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단양읍 일대에 조성한 복자기 나무 가로수는 4km 구간 500그루가 넘습니다. 단양읍 시내를 관통하고 전통시장, 관광지와도 가까워 새로운 볼거리로 떠오른 복자기 가로수길. 지난해 산림청이 처음으로 시행한 우수관리 가로수길에도 충북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양군은 단양읍을 시작으로 매포읍까지 수세가 약하거나 고사한 가로수를 복자기 나무로 차례로 전환해 관광 자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관광도시에 맞게 시가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곽 쪽으로 복자기를 점차 추가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 등 환경적 기능을 강화한 가로수길이 도시 경관의 한 축으로서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5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강원자치도와 동해안 6개 시군도 올해 해수욕장 개장 일정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원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피서지로 이름난 강릉 경포 해수욕장입니다. 5월 중순을 지난 시기지만 이미 한낮 기온은 30도를 오르내릴 정도의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여파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동해안 해변이 6월에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은 다음 달 28일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88곳이 순차 개장합니다. 8월 24일까지 최대 54일간 문을 여는 동해안 6개 시군별 해수욕장은 다양한 테마 콘텐츠를 마련해 피서객들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강릉 주문지는 캠핑비어, 동해망상은 스카이레이스, 속초는 LED 부표와 미디어 아트 등 야간 해수욕장이 운영됩니다. 삼척 해변에는 에어 바운스와 워터 슬라이드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고 고성 밤비치는 반려동물 동반 해변이, 양양 낙사는 웰컴 마켓과 비치요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모두 663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치돼 피서객 안전을 책임집니다. 더 길고 더 무더워진 여름에 급변하는 기온에도 대응하기 위해 연장 개장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때 기간에도 통상적인 안전관리요원 절반 정도를 추가로 배치해가지고 개장 기간 14일 정도 늦추는 걸로 각 6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출몰이 잦은 상어와 해파리 피해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24곳 주변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드론과 해상 감시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교육청 내에도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내 화합관 입구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해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는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의 충북 아쿠아리움이 개관 1년 만에 누적 관람객 3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개관한 괴산군 대덕리 충북 수산파크 내에 있는 충북 아쿠아리움에는 지난 16일까지 누적 관람객 34만 2,204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평일 하루 평균 400여 명, 공휴일과 주말에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다녀가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아쿠아리움은 도내 두 번째 민물고기 생태관으로 황금 철갑상어와 쏘가리 등 106종 4,6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중증 지적 장애를 앓던 8살 의붓 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 복역 중 불법 입양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가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복명동 일대에서는 중앙아시아계 이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충북도청 앞에서는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문화와 음식을 나누는 행사도 개최됐습니다.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